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중남부에서 동부에 이르기까지 토네이도와 폭풍이 강타해 최소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 언론들은 지난 25일 발생한 토네이도로 텍사스주 쿡 카운티에서 7명, 아칸소주 전역에 걸쳐 8명, 오클라호마 메이즈 카운티에서 2명이 각각 숨진 데 이어 폭풍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켄터키주에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폭풍이 동쪽으로 더 이동해 워싱턴 DC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은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한 달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16일 휴스턴 북서부에서는 토네이도와 강풍으로 인한 사고로 8명이 숨졌으며 아이오와주에서는 토네이도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내륙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되면서 토네이도를 잇따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검사와 피고인 측이 오늘 최후 변론을 펼칩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들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의 오늘까지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알렸습니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달 22일부터 4주 넘게 20명이 넘는 증인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검찰은 입막음 돈 지급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었고 추후 이뤄진 회계장부 조작은 이 같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번 재판을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 방해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을 겨냥한 마녀사냥으로 규정해왔습니다. 내일 판사가 배심원단을 상대로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하며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착수합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머천 판사는 양형 판단 후 몇 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판사 재량에 따라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처분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유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후원자들에게 재선에 성공하면 대학 캠퍼스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강제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 모금 행사에서 자신은 어떤 학생이든 시위하면 미국 밖으로 추방하겠다며 시위대에 외국인 학생이 많은데 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얌전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후원자가 대학에서 시위하는 학생과 교수 다수가 언젠가 미국에서 힘있는 자리를 맡을 수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자 시위대를 급진적인 혁명으로 규정하고서 이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유대계 미국인들이 자신에게 표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불만을 거듭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들이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더 강력히 지지하라고 로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받는 군사기지를 무력화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를 지원하겠지만 스스로를 방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간 시설 등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편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의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원론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러시아 영토 공격에 쓰지 않는다는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17표가 모자랐습니다.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채 해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야당들은 채 해병특검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은 당론으로 정한 사안의 단일 대우로 뭉친 결과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3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2022년 한국의 전체 인구는 5,16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소폭 증가하겠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뒤인 2052년 전체 인구는 4,627만 명으로 지금보다 10%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폭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작년 898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내년에는 1천만 명을 넘고 2050년 1,891만 명으로 정점을 찍는 등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8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